네, 목요일 이슈탱크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박영식이고요. 이제 오늘만 일을 하시면 내일부터는 빨간 날의 연속입니다. 나흘간의 추석 연휴가 이제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오늘 벌써부터 이제 출발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교통 상황을 실시간으로 체크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죠. 자, 혼란의 정치권 상황은 아마도 추석 연휴에서 이제 추석 밥상에서 많이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뭐 양쪽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특히 이제 국민의힘 내분 사태 비대위로 간 지 오래됐는데 이제 2차 비대위가 이제 그야말로 꾸려지기 직전이고요. 오늘 상임위원회, 전국위원회 열어서 이제 이게 의결이 되면 정진석 비대위원장으로 결론이 내려졌는데 과연 이것이 돌고 돌아서 또 비대위, 2차 비대위로 가는 것은 아닌가? 또 돌고 돌아 윤심이 아닌가 이제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고요. 민주당에서는 강대강 대치의 전면전 상황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타겟은 당연히 대통령과 그 부인을 타겟으로 두고 특검 그리고 검찰 고발 연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혼란의 정치권 좀 사전에 추석 연휴 밥상에 가기 전에 사전에 두 분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이종근 정치평론가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이제 두 분도 이제 뭐 내일쯤 되면 좀 어떻게 쉬십니까? 아니면 방송 스케줄이 막 다 연달아 또 잡혀 계신가요? 저는 서울 토백이라 예. 이제 그 추석이라든지 설에는 네. 내려가시는 분들을 대체해서 네. 서울에 있는 방송국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예. 그 브라운관에서도 예, 우리 계속, 예. 이종근 선배님 계속 볼 수 있고 우리 김종욱 선배께서는 저도 아마 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네. 그럼 저희가 이제 저희 이슈 탱크도 두 분이 나오시는 추석 편성이 또 편성이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브라운관에서도 여러 케이블 채널을 통해서 두 분을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 다양한 해설들 또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 아까 제가 앞서 잠깐 언급하긴 했는데요. 첫 번째 주제로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주제는 돌고 돌아 비대위인데요. 돌고 도는 비대위 아마 이제 시즌 2라고 얘기해도 과언은 아닐 듯 싶습니다. 어제까지는 누가 하느냐, 이 비대위의 선장을 누가 하느냐 얘기는 박주선 비대위원장 후보라고 얘기한다면 그분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어제 오전까지였습니다. 이제 바로 오후가 돼서 속보로 떴던 내용은 바로 정진석 국회 부의장이 비대위원장에 지명이 됐고 이것을 수락했다는 내용까지 나아갔습니다. 자, 근데 이게 과연 근데 정진석 국회 부의장도 인터뷰를 통해서 이거 이제 독배라는 표현을 하긴 했어요. 네. 그래서 본인도 부담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누군가는 이 부담을 짊어지고 당을 수습해야 되는 과제가 있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는 이 책무라고 받아들이는 분위기인데요. 자, 이종근 선생님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요? 참 곤란한 지경입니다. 왜냐하면 뭐 정석 부의장이 지금까지 어떤 정치 행보라든지 덕망이라든지 이렇게 부족해서 지금 곤란한 상황이 아니고요. 네. 사실은 이제 주호영 비대위원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제대로 뭘 해보지도 않고 지금 비대위원장직을 내려놓게 된 계기가 절차적 어떤 정당성이 없다 아닙니까? 네. 주호영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비대위원장이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예. 뭐 법원의 결정도 그렇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이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또 계속 맞느냐를 놓고 생각을 해봤더니 사실은 그게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아무리 주호영이라는 그런 자연인이 결격 사유가 없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국민들이 보기에는 비대위원장이 또 네. 주호영이야 이렇게 인식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예. 교체를 한다. 그러면 왜 우리가 연애를 하더라도 네. 이런 거 아닙니까? 네. 한 그 대상과 연애를 할 때 그 헤어지게 되고 다른 그 대상을 만나면 예. 아까 그 전에 이 연애했던 사람의 내가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점, 예. 뭐 이런 점들이 없는 사람을 선택하죠. 그렇죠. 네. 그리고 대개는 그렇게 되게 그렇죠. 되잖아요. 되게 예, 그렇죠. 네. 그러면 새로운 비대위원장을 이제 뽑을 때 예. 그래도 조금 정파에 휘둘리지 않고 예. 특정 어떤 그런 그 사람이 연상되지 않고 뭐 좀 사람들이 좀 공정하다 이 사람은 예. 그래서 무엇을 이야기하더라도 다 의원들이 어느 정도는 받아들이고 당원들이 박수를 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하는 게 어떠냐. 네. 아마 그래서 외부 인사 얘기가 좀 나왔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석 부의장 다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안에 있는 사람 중진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지금 이준석 대표와 설전을 벌였던 사람. 네. 대선 끝나자마자 직접적으로 지방선거 참 끝나자마자 네. 설전을 벌였던 대상. 이러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정선 부의장이 안 나서는 게 어떠냐. 그리고 정선 부의장 스스로도 내가 진짜 안 하겠다라고 맞아요. 제가 알기에도 5차례 정도 고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 지금 박주선 전 국회 부의장이 고사를 하는 단계에서 결정적으로 시간은 없고 예. 해서 고육책으로 또다시 저 고사를 하다가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좀 대단히 아쉽다라고 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쉽다. 예. 그 아쉽다는 그 뭐 어떤 배경이나 그 자세한 이유는 조금 이따 네네. 듣기로 하고 네. 우리 김종욱 교수께서는 어떤 총평을 하신다면 14일을 넘어갈 수 있을까? 14일. 뭐, 네. 아. 가처분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쵸. 만약에 그때 다시 또 법원이 인용을 하게 되면 네. 1차 주호영 체제가 이제 무너진 거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2차 정진석 체제도 무너질 수 있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다. 전 그렇다면 14일 상황들을 아직 모르면서 왜 정진석 비대위원장 카드를 꺼냈을까? 좀 난감한 거죠. 그러니까 욕은 다 얻어먹고 따지고 보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 이준석 낙마 시즌 1을 시작한 분이 정진석 국회 부의장이시잖아요. 네. 따지고 보면 이제 싸움이 시작됐고 설전이 시작됐고 근데 또 다시 만약에 비대위를 만든다고 얘기하면 이준석 낙마 시즌 2가 시작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것이고 네. 지금 언론이야 무슨 뭐 윤핵관에 다시 복귀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만 네.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대부분의 문제는 제가 볼 때 이준석 당대표를 어떻게 하면 낙마시킬 것인가의 문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까지 해야 될 이유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만큼 사람이 없나? 그래서 국민의힘 내부에 누가 봐도 제가 볼 때는 좀 자연스러운 모습은 아니라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네. 네. 이 측면 하나가 또 하나는 왜 이렇게 서두르지 비대위에 대해서 이런 고민들은 저도 분명히 있어요. 네. 왜냐하면 법원에서 소위 절차적인 하자도 있고 내용적인 하자도 있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었잖아요. 예. 좀 그렇다면 오히려 비대위를 꾸리지 말고 네.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퇴를 전제로 해서 수석이 지나고 난 다음에 원내대표를 선출하고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을 한 다음에 네. 비상 상황이라고 하는 절차를 만들어서 진행하면 제가 볼 때는 나중에 가처분 신청 인용한다고 하더라도 예. 지금과 상황이 바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왜 그런 길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러니까 네. 그냥 쭉 그대로 잘 가면 네. 나중에 어떤 형태로가 된다고 하더라도 가처분이 인용되건 기각되건 저희 국민의힘이 이준석 당대표의 반대해서 명분 있게 앞으로 갈 수 있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데 왜 그런 길을 선택하지 않고 계속 애들로 이런 길을 갔을까 이해가 안 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어요. 네. 저는 그래서 조금 더디 가더라도 예. 그런 길로 가시는 게 제가 볼 땐 국민의힘이 계속 법원과 싸우지 않아도 되는 길 네. 이게 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뭐 듭니다. 두 분 다 어쨌든 아쉽다는 평가는 동일하시는데 결이 좀 다를 수도 있는 게 일단 조급했다. 네. 조급했다, 성급했다. 그리고 또 말씀 들어보니까 오늘 그 권성동 원내대표 사퇴할 예정이라는 이제 이미 보도도 있어서 그렇게 된다면 이미 뭐 물러날 건데 뭐 글쎄요, 뭐 다 연휴 지나고 나서 그런 것들을 좀 절차를 밟아도 충분히 가능했을 것 같다는 의견이신데 우리 저기 이종우 평론가 아쉽다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뭐 인물이 아쉬운 겁니까? 아니면은 뭐 이제 어떤 상황이 전체적으로 아쉬운 겁니까? 인물은 저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네네. 인물에 대한 문제는 아니다. 네네. 인물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상황에 대한 문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정진석이라는 인물이 뭐 평가절하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도리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는 이게 상황을 좀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겁니다. 이 정진석 그다음에 박주선 네. 이 두 사람이 언급이 됐다가 그 다음날 언론들이 이야기하는 건 아니다. 박주선, 이용구 전 한 자유한국당 시절에 당무 감사위원장을 맡았던 중앙대 총장 출신 이용구 그다음에 한 사람이 김병준 이 세 사람이었어요. 네. 그러면 이 세 사람이라는 어떤 메시지가 하나 있거든요. 뭐냐면 외부 인사. 외부 인사. 그 오리지널 순혈 이 정당의 기득권을 갖고 있는 그런 인사는 아닌 예. 사람들 세 사람 다. 네. 그러다 보면 이게 이제 좀 저는 길을 잘 찾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일단 안에서 누가 됐든 이준석 당대표는 뭐라고 그러면서 공격을 했을 거예요. 당 안에 누가 됐든 간에. 네네네. 그런데 외부 인사라고 한다면 뭐 당장 박주선 오르내리니까 훌륭한 분이다 이렇게 논평을 하잖아요. 네, 네. 이렇듯이 어쨌든 외부 인사면 한 번에 어떤 그런 이 전선에서 한 발짝 물러설 수가 있고 네. 그리고 호흡을 좀 가다듬을 수 있고 전체적으로 이 메시지 비대위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메시지가 완성이 되는데 예. 정진석 국회 부의장이 됨으로써 네. 사실상
이 전선이 예. 다시 지금 뭐 교수님 지적하셨지만 음. 마치 전선을 다시 형성하는 것처럼 그쵸. 이준석 대 예. 반이수 이런 식의 어떤 구도가 예, 예. 이렇게 보이는 예. 저희 제 스튜디오 벌레가 아니 나라의 정치를 얘기하는데 지금 모기가 저희는 자연과 공존합니다. 공생합니다. 저도 자 깜짝 놀랐어요. 이어가 주신다면. 예, 예. 이게 원래 팔이든 목이든 끝없이 해야 되는데 제가 흔들렸습니다. 네네. 멘탈이. 예. 그래서 네네. 어쨌든 이런 전선이 형성되게 만든 것이 아쉽다라는 거예요. 그 인물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네네네. 뭐 교수님하고 이 얘기를 계속 되풀이하지만 네. 저는 이게 진영의 문제가 아니라 네네. 바라보는 어떤 그 상황이 네. 저는 또 국민의힘의 어떤 내부 상황에 대해서 좀 더 천착하는 음. 현미경으로 이렇게 들여다봐야 되는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제가 또 보수 패널이다 보니까 네네. 그러면 들여다보면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거 진짜 아무리 저 외부에서 이렇게 아니 법원 얘기대로 해라라고 하지만 네. 지금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게 너무 당연한 게 김용태 최고위원 한 사람의 지금 물러나야 될 두 사람의 당연직 있어요. 네네네. 그럼 다시 설명을 드립니다만 그 상태로 돌아가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은 어차피 오늘 그만둬야 되는 상황이고 네네. 그러면 이 당의 어떤 방향을 아무것도 없이 어차피 지금 그만둔다고 얘기한 상황이고 네. 비대위도 구성이 안 된 상황이면 그게 당이 아무리 이 결사체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완전히 비어 있는 상태가 며칠 계속 지속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럼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그 기간 동안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건 그건 진짜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이미 네. 뭐 그 사퇴를 한다고 선언을 한 상태에서 또 다시 비대위원장이 아직 결정 안 됐으므로 난 며칠 더 하겠습니다라고 만약 한다면 네. 그건 또 그 진짜 비난 권성동 또 다른 생각을 갖고 있구나 또 계속 하려는구나 네. 이게 당연히 안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드라이브를 걸었기 때문에 중지할 수 없다는 건 알겠는데 문제는 해소하지 못하는 문제가 앞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번 법원 판단이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부 최고위원들이 지도체제를 전환하기 위해서 비상 상황을 만들었다. 이게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던 건데 그럼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다시 또 이제 당원하기를 바꿨지 않습니까? 예. 근데 문제는 이제 앞으로 이제 또 이제 불거질 거라고 보는데 9명 중에 4명만 사퇴하면 비상 상황이 만들어져요. 그렇죠. 이게 예를 들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상식적으로는. 근데 그게 왜 말이 안 되죠? 아니 이미 죄송합니다. 네. 말을 이렇게 서로 공방을 벌이려고 하는 건 아니고 아니 하셔도 됩니다. 이미 옛날에 이 홍준표 당대표 시절에 한나라당 시절입니다. 당대표 시절에 그게 디도스 공격과 관련해서 이 지지율이 어마어마하게 떨어지고 있었어요. 네. 그렇다고 해서 홍준표 대표가 그 책임질 이유는 하나도 없었어요. 직접적인 어떤 뭐 관련은 없었으니까. 네네. 그때 당시에 어쨌든 당이 비상 상황이다 하고 선출직 최고위원 3명이 연달아 그만뒀거든요. 네. 유승민 최고위원, 남경필 최고위원, 네. 또 한 사람 원희룡 최고위원. 네. 근데 그러면서 홍준표 대표가 그래? 그렇다면 내가 그만둘게 하고 사퇴를 함으로써 그 다음에 나경원 최고위원 한 사람 남아 있었지만 나경원 최고위원이 사퇴를 하고 그래서 5명 사퇴로 비대위 체제로 전환이 됐어요. 그때랑 비교를 한다면 어쨌든 홍준표 대표가 그래 3사람이 사퇴를 했다면 이건 비상 상황으로 가야 돼 하고 그걸 받아들이니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가게 되는 어떤 상황이고 이 상황이라는 것은 4명이 그만둔다고 했을 때 당연히 이건 비상 상황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출직이니까. 저희가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예를 들면 국민의힘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것처럼 받아들이시면 안 되는 거고요. 저는 정당에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제도는 안정성을 가장 핵심으로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제가 볼 때 이건 안정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의도를 가지면 항상적으로 비상 상황이 만들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최고위원이 사퇴하면서 소위 전국 상임위랑 전국위가 비상 상황으로 규정을 하게 하고 전당대회에서 뽑은 당대표를 무너뜨리는 사례가 벌어지는 거에 대해서 법원이 이해가 안 된다라고 얘기해서 인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법적인 관련해서는 해석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제가 좀 말을 한 다음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저는 상식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민의힘 상황이 이러니까 상황에 대해서 이해를 해줘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보편적인 국민이 봤을 때 상식적으로 이렇게 제도의 안정성이 없게 되면 문제가 있다라는 저는 비판적인 논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여서 이렇게 가게 되면 힘을 가진 사람들이 당원 당규를 바꿔서 자기에게 유리하게 향상적으로 비상 상황을 만들 수 있는 그러니까 예외 상황을 일상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제도적인 한계가 분명히 있으니 굳이 이렇게까지 해가면서 해야 될 이유가 있냐라는 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요. 상황이 바뀌게 되면 또 반대파가 또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내용 가지고. 자기들끼리 맘먹고 이제 최고위원 저는 물러나면 그래서 비상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해는 되는 상황은 잡으셨어요? 그러니까 잡았습니다. 상황은 이해가 되는데 제도적 안정성을 해치면서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는 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예. 거예요. 네, 네. 다른 뜻은 그러니까 아닙니다. 당원 당규가 사실 정치적 결사체에서 저도 국민의힘을 옹호한다, 뭐 음. 민주당을 뭐 폄하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 음. 사실 실질적으로 봤을 때 당원 당규는 언제나 바뀌었어요. 음. 언제나 힘을 가진 권력을 가진 그러니까 당에서 권력을 쟁취하는 쪽에서 당원 당규를 바꾸는 건 늘 있었어요. 늘 물론 이게 권력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당원 당규가 지고지상한 정말 이 안정성을 계속 획득을 해야 될 그런 법규와 법률과 헌법과 준하는 그런 규범이라면 정치결사체는 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당원 당규 아니 민주당 비판하는 거 아닙니다. 최근에 어떤 예를 들었을 때도 민주당도 당원 당규와 관련해서 얼마나 순간순간 바꿔왔습니까? 당원 당규가 그렇다고 해서 바꾸지 아니하는 어떤 상황은 있을 수가 없어요. 예. 제가 그리고 또 법 조문도 그래요. 저는 기본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어떤 판결이 났을 때 판사 성향이 어쩌고 저쩌고 전 절대 반대합니다. 거기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법의 결정문이라든지 판결문에 대해서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라는 비판을 할 수가 있잖아요. 네. 저는 이번 결정문에서 진짜 결정적으로 이거 진짜 이해가 안 간다라고 하는 대목이 어떤 대목이냐면 네. 이거예요. 아니 이건 당대표와 일부 최고위원들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비대위 체제로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네.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당대표가 반대했다라는 건 당대표의 반대는 정치행위죠. 당원으로서의 당원 정치행위입니다. 예, 예. 당대표는 그런 걸 행사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당원권이 정지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럼 이 사람은 반대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반대가 정치 행위로서 당대표로서 반대하는 행위로 이 최고위나 혹은 당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대는 아니에요. 당원권이 정지되어 있으므로. 물론 자기의 의견은 언제나 밝힐 수 있지만 법원 결정문에서 얘기하는 당대표와 일부 최고위원이 반대를 했다는 그 반대는 공식적인 당대표로서의 반대를 의미하는 거예요. 네. 그렇지 않나요? 네네네. 그렇다면 이건 잘못됐죠. 당원권이 정지되어 있으므로 그 반대가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거예요. 네네. 자, 그럼 그 표현 잘못됐죠. 일부 최고위원들이라고 표현됐어요. 김영태 최고위원 한 사람만 반대했어요. 네네. 나머지는 다 사퇴 의사를 밝히거나 사퇴를 함으로써 이건 찬성을 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당대표와 일부 최고위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라는 조문은 성립되지 않는 그건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왜냐하면 성립되지 않는 정미경 부분이에요. 최고위원은 사태가 진행되고 난 다음에 어쩔 수 없으니 맨 마지막에 사퇴한 거기 때문에 들은 맞아요. 복수다. 네, 들은 정미경을 맞아요. 포함시켰다. 정미경 의원은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가서 이런 상황인데 나까지 버티면 당이 더 혼란스러우니 내가 물러나겠다. 사퇴하겠다고 얘기한 거기 때문에 들은 맞아요.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게 네네. 자, 어떤 대목이냐면 예, 예, 예. 비대위로 비대위로 마지막에 만들죠. 전환되는 대목이에요. 네네. 전환되는 대목이 어디서 발생하냐면 정미경 최고위원까지 사퇴를 한 다음에 발생하라는 것이지 네. 비상 상황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비상을 만든다는 건 뭐냐면은 이게 지금 도저히 최고위가 운영될 수 없는 상황이야. 그러니까 정미경 최고위원이 그걸 완성한 셈이 돼버렸어요. 근데 정미경 최고 전에 해서 이게 반대들 이건 말이 안 되죠. 그게 왜 말이 안 된다고 말씀하시지? 저는 이해가 안 저는 되는데. 정미경 최고위원 찬성했다가 아니거든요. 찬성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아니. 그걸 반대했다라는 건 아니 정미경 의원은 방송에서 반대했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본인이 입으로 반대했다고 얘기했는데 더 가게 되면 당이 훨씬 더 큰 내용에 빠질 수밖에 없으니 이제는 그만합시다. 그러니 내가 그만두겠다고 얘기한 거기 때문에 아니 그게 반대라는 게 뭐냐면 최고위원이라는 직을 그만둠으로써 함께 합류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반대한 사람이 누가 남냐면 김영태 최고위원밖에 안 남았어요. 그것 때문에 사실상 이 비상 상황으로 가게 되는 것인데 예, 예. 아니요 비상상황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비상상황으로 규정한 거라니까요.
비상 상황은 규정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요. 그것도 좀 논란이 됐던 거잖아요. 아니 법원에서. 그러니까 논란이 뭐냐면 네. 이거잖아요. 모호하다. 그러니까 최고위의 기능이 상실된다라는 표현만 있을 뿐이지 그 기능이 상실된 것 그 당시 그렇게 됐을 때 비상 상황이다. 그러면 최고위의 기능이 상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차이예요. 결국은 지금 당원 개정을 왜 했냐면 모호하기 때문에 법원에서 그것을 이걸 인위적으로 만든 거다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지금 이 아니다 인위적으로 이제 만들지 않고 정확하게 그러면 어떤 상황이 그런 비상 상황이다라고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을 소급해서 뭐 적용한다든지 이런 표현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예.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러니까 계속 상황 자체 그러니까 민주당이 하게 되면 일사부재 원칙을 갖다가 적용을 하시고 그다음에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소급입법에 대해서 적용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잣대가 다르다는 말씀에서 드리는 거고요. 또 다른 얘기죠. 아니요. 저는 그러니까 소급한다는 게 아니라 당원 개정을 했으므로 지금 시작이 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소급입니까? 아니 그 이전에 발생한 문제를 당원 당규 개정을 통해서 비상상황으로 만들어 버린 건 사실이잖아요. 누가 뭐라 그래도. 이번에? 아니 당원 당규에서요. 예. 한 명만 남으면 비상 상황이 될 수 있다고 규정을 했는데 그 이전에 그 규정이 없었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상 상황이라고 하는 거에서 요건이 없는데 의도적으로 만들었다고 법원은 판단한 거고. 근데 이번에 법원은 이 당원 당규를 바꿔서 이 사태가 앞으로는 비상 상황이 되는 건데 이거는 당원 당규 만들어지기 이전에 벌어진 사건이잖아요. 그럼 소급되는 거죠, 이거요, 어차피. 이 문제를 못 푸는 게 문제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잖아요. 다른 문제가 제기되는 게 아니라. 저는 두 분의 의견을 매우 존중하고요. 두 분은 서로 다른 각도를 쳐다보시면서 내 말이 맞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오전 10시에 이뤄지고 있는 이 칼싸움에 대해서 극찬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또 하나만 말씀드리면 예, 말씀하십시오. 예를 들어 그런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 말씀하셔가지고 그러는 건데요. 네네. 저는 민주당이 당원 저기 있지 않습니까? 정치 보복 해가지고 80조 사망인가? 네. 전 반대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바꾸지 말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네네. 왜냐하면 그 당원 당규를 개정할 때는 당원 당규를 개정한 분명한 사유가 있을 거다. 공동체가 합의한 거다. 그거 지키려고 하는 것이 맞다 원칙적으로. 네. 그런데 윤리심판원이 아니라 당무위원회로 바꾸게 되면 윤리심판원은 외부인이 들어오니까 일정한 객관성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봤을 때는 저 정도 판단하면 정치보복이라고 얘기하면 인정해 줄 수도 있을 거야라는 판단 때문에 했던 건데 당무위로 하게 되면 안 되는 측면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당대표 그 라인 사람들 아니야라고 하는 의문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반대를 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당원 당규를 바꿀 수는 있어요. 당연히. 어떻게 헌법도 바꾸는데 당원 당규를 못 바꾸겠습니까? 네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당원 당규는 이미 그 이전에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원들의 총의가 모여져 있는 어떤 헌법적, 그러니까 당으로 따지면 헌법적 가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걸 바꿀 때에는 거기에 맞는 공감대가 충분히 필요한데 이런 내용을 거치면서까지 그렇게 바꿔서 가는 이유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 같은 경우는 저것이 상식적인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거라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건 아니거든요. 그 대목에서 네. 교수님의 이 반대에 대해서 전 높이 평가합니다. 저도 그건 참 나쁜 개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좋은 개정이라고 저는 판단하지 않아요. 지금 저는 나쁜 개정인가요, 그럼? 나쁘다라고 판단하지는 않고요. 근데 이건 나쁜 거고요. 그거 그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이건 나쁘고 이건 나쁘지 않은데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면 잣대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야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아니요. 되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참 곤란하긴 한데 그러나 핀셋으로 얘기하면 그쪽은 굉장히 나쁘고 이쪽은 좀 덜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조금만 진행을 할게요. 윤리심판원에서 당무위를 바꾼 게 그렇게 나쁜 거예요? 에이, 그건 아니죠. 이 왜냐하면 민사법 있잖아요. 그것도 정당의 당무위원회는요. 예를 들면 그냥 일반적인 조직이 아니에요. 당원들이 다 선출했던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럼 그쪽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쪽도 정부기가요. 저는 나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도 정부기가 근데 거기는 안 나쁘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러는 거죠. 여기 당무위와 거기 정국위와 뭐 기능이 많이 다른가요? 욱하셨는데 잠깐만. 제가 이름이 종국이어가지고. 김종욱 사마네. 아니 조금 달라요. 정국이와 당무위는 좀 매번 다른데. 말씀드리는 게 근데 잠깐만요, 교수님. 그러니까 나도 끝까지 좀 얘기하고 나서 나쁘다 안 나쁘다. 그러니까 하나는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제가 규정을 나쁘다고 말씀하시면 제가 교수님 제가 말씀에 굉장히 동의한다라고 시작하고 근데 나쁘다고 끝까지 얘기를 한 다음에 말씀하시는 게 좋겠는데 아까도 저한테 순간에 제가 말씀을 하시는데 아까도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하고 공격을 계속 하시면 그러니까 아까도 계속 저희한테 들어오셨잖아요. 들어왔는데 바로 커트했잖아요. 바로 인정하고 내가 받아들였잖아요. 제가 발언을 안 해서 한참 발언하신 건 사실이죠. 그러니까 일단 제가 하려는 얘기는 끝까지 들어보고 기분 나빠하시면 안 될까요? 네, 1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그 반대하시는 그 당원이신가요, 혹시?
당원입니다. 예, 당원으로서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그 행위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해요. 그리고 그건 좀 불필요한 논쟁일 것 같아요. 이거는 없고 저거는 어떻다. 그건 좀 제외하시면 안 될까요? 네네네. 중요한 건 그러나 이건 있다는 거죠. 그걸 전제로 해서라도 그건 지금 교수님 바라보시기에 당문위원회로 간 거는 사실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고 하시는 것과 그러나 법원이 개입을 해서 내가 보기에 이게 총의가 아니야 라고 개입해서 이 총의 다시 해라고 개입을 하는 것과 개입을 할 수 있는 문제와는 다르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법원이 그런 당원 당규를 바꾸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건 특정인을 위해서야 이건 특정인의 이익을 위해서야 특정인의 손해를 끼치니까 안 돼. 이건 돼. 이렇게 판단을 내리면 안 된다는 거죠. 당원 당규는 반대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총의를 거칠 수 있고 할 수 있는 문제. 그러니까 이걸 바라보는 논점이 전 다르다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요. 저희는 따로 한번 주제를 마련해야 되는 제가 게 살짝 반론. 반론 하시기 전에 반론을 계속 거듭할 거냐? 아니, 반론 드릴 거고. 저도 발언권을 주셔야죠. 네네네. 하십시오. 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왜 나쁘냐고 여쭤봐서 설명을 주셨는데 저한테 네네. 다 답을 하지 말라고 알겠습니다. 말씀하시면 네네. 나쁜 걸 인정하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앞으로 거니까. 빨간 저기로 초시계로 몇 초씩 돼. 몇 초씩 아니 해야 제가 돼. 왜 그러냐면 네네, 말씀하십시오. 저는 계속 반대했어요. 법원이 정당 활동에 그 판결에 개입하는 거죠. 저는 계속 반대한다고 얘기했었어요. 근데 계속 예를 들면 왜 개입하냐고 말씀하시는데 이건 동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에서 가처분 신청을 한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외부에서 한 게 아니고요. 그 당에 있는 분이 당내 벌어진 문제에 대해서 법원에다 가처분 신청을 하셨고 그 당에 계신 분들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논쟁을 벌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 당에서 풀어야 될 문제가 맞아요. 그러니까 법원은 일부러 개입한 게 아니라 그 당에 계신 분들이 물어봐서 판결을 한 거예요. 하지만 저는 그 법원이 판결했다고 하더라도 정당 활동에 대해서 깊숙이 저는 반대를 하지만 원인은 그쪽에서 제공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것이 법원의 문제처럼 말씀하시는 건 제가 볼 때는 조금 문제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그런데 네네. 교수님 이청아 근데 생각을 해보면 이 정당에서 벌어지는 가처분은 정당 내에서 문제 제기를 하지 외부에서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건 정당 내부에서 문제 제기는 당연한 거예요. 행정법원에서 가처분소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당 내부 문제지 정당 외부에서 그걸 어떻게 행정법원에서 하라 마라 합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문제는 정당 내부의 문제. 어느 정당이든 가처분소는 그러면 법원이 개입하는 건 당연한 거죠. 법원이 개입해야 하는 상황이 그러니까요. 저는 되버리니까. 두 분의 전제가 크게 다르진 않은 것 같은데 이제 세부적인 부분에서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들어보면서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아주 깊게 들여다보시고 평가를 해주고 계시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핵심적인 주제는 두 가지로 나눠가지고 저희가 따로 시간을 마련해야 되는데 이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당은 혹 내지는 정당의 어떤 지도부는 당원 당규를 마음대로 시기에 따라 상황에 따라 바꾸는 것이 과연 정당한 것인가? 이게 하나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사법부가 어떤 정당의 결정에 이게 개입을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 이제 두 가지가 있는 건데 두 분 다 의견이 유사한데 그 안으로 들어가면 좀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의견을 주시는 분들 러버 제스퍼님 이게 이종근 선생님께 드리는 질문 같아요. 법원 판결에 불복하시는 건 아니시죠? 뭐 이제 이런 질문이 하나가 있는 것이고 답은 안 해주셔도 되고 저희 주제 넘길 건데 그리고 저기 홍준표 때 언급을 해주셔서 홍준표 때는 집단 지도 체제였기 때문에 당원의 얘기를 듣고 결정한 사례에 대해서 차이가 좀 있는 것 같다. 이제 이런 의견을 주셨고요. 그러면서 이번 국민의힘 결정에 대해서 당원 소환이라든지 전당대회를 통한 전당대회가 아니라 어떤 당원의 전체에게 질문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아쉬운 부분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달리 보고 계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요 정도만 저희가 하겠습니다. 근데 왜냐면 이거 진짜 큰 주제라 가지고 왜 갑자기 이렇게 불이 붙어서 모기까지 막 날아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자, 두 마리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자,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제 2기 지도부로 비대위로 넘어가고 있는 거고요. 정진석에 대한 아까 제가 인물이 좀 아쉽다라는 질문을 드렸던 이유는 그러니까 외부 인사가 할 수 있는데 이 정진석이 아쉬운 게 아니라 외부 인사가 할 수 있는 결정을 또 국회에 직무를 맡고 계신 분이 비대위를 하는 게 아쉬운 부분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그런 해설들이 달리고 있어서 여쭤본 것이고요. 자, 그래서 이분의 반응도 저희가 씻겠습니다. 자, 이분은 이렇게 반응하셨어요. 우리 이준석 대표가 뭐라고 반응했는지 좀 보여주시겠어요? 페이스북에 사진을 올렸는데요. 강아지 올라왔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맨날 이제 이런 밈을 이분은 자주 써.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이제 이런
보란 듯이 이제 이런 반응이 온 걸 보면 어느 정도 예상을 했다는 반응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기자회견이 아니라 그 눈물의 기자회견이었죠. 거기서 이제 윤핵관 호소인이라고 콕 집어서 얘기했던 정진석 국회 부의장이 비대위장을 맡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주장을 한 부분이 이제 기사에 실려 있고요. 그 기사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전진석 비대위원장이 이준석 대표를 또 만날 수 있는 거냐? 뭐 못 만날 이유는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일반 대중이나 이제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는 정진석 부의장 뭐예요? 육모방망이로 상징되는 또 분 아니겠습니까? 근데 두 분이 만날 수 있겠는가? 저는 사실 좀 어렵다고 보거든요. 일단 만날 이유가 있나요? 저는 이미 끝났다. 이미 둘은 둘이 아니라 당이 이미 그렇게 결정을 한 것이고요. 만날 필요가 없다. 예, 필요? 아니 이미 당은 결정을 했어요. 그렇게 가기로. 왜냐하면 만약에 만나거나 뭐를 정치적인 어떤 해결책을 원한다, 모색을 하려고 했다면 이렇게 비대위 또 다시 만들고 뭐 욕을 먹더라도 이렇게 직진 안 했을 거예요. 교수님이 계속 좀 조언을 하듯이 아니, 좀 호흡을 가다듬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일단 이준석 대표의 행위에 대해서 저는 비판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자, 비대위가 잘못된 거예요.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네네. 그러니까 전제가 뭐냐면 네네. 비대위원장을 누구로 하든 간에 상관없어요. 안 그래요? 비대위 자체가 잘못된 거고 비대위원장이라는 직무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네네. 근데 끝까지 개입을 하면서 박주선은 훌륭한 분이다. 이 사람은 뭐 개 모양을 하면서 나쁜 사람이다라고 평론하는 것 자체가 자신이 이것을 소송을 벌이는 일 자체가 그냥 이런 계속 어떤 정치적인 논쟁을 확산시켜서 나의 세를 형성하겠다라는 의도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정수석 비대위원장이든 박주선 비대위원장이든 자기 가처분 소송을 하면서 비대위 자체가 성립이 안 되게 만드는 게 자기 목적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개 모양이든 뭐든 이준석 대표의 어떤 의도가 네. 확실한 것을 또 국민의힘의 입장에서 다시 바라봤을 때 만난다 안 만난다가 딱 이 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달걀이야 품게 손잡아. 이거예요. 무슨 뜻이냐? 내가 날 손잡아다라는 건 풍배거든요. 품으라는 건 이렇게 품는 것이고 주종 관계가 아니다. 당 대표로서 지금 당신을 도와주고 당신 2인자 이상이야 나를. 그럼 손 잡아 와서 그럼 손 잡아 줄게 이 소리거든요. 그걸 인정하느냐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해서 지금의 2인자라는 것을 정권 초기에 인정을 해라. 나 2인자다 확실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정치공학상 그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이준석의 태도와 인식 자체가 딱 그거예요. 난 지금 엄청난 세력을 갖고 있어. 윤과 다른 내 독자적인 세력을 갖고 있어. 윤이 아무리 내가 집권 여당이라는 그 안에 써 있지만 윤이 앞으로 전국 계속 하려면 내 세력을 인정해야 돼. 손 잡아? 그럼 내 손 내밀어 줄게. 이거거든요. 좀 불가능하다고 봐요. 거꾸로 저 민주당에서 예를 들어서 송영길 당대표가 당시에 그 이재명 후보한테 너 아마추어지? 내가 비단 주머니 3개 줄게. 그러면 아마 당장 개딸들이 달려가고 옷 다 벗기고 그냥 당에서 추방시켜 버렸을걸요. 아마 이 지금 비대위 이건 아주 굉장히 공적인 어떤 활동이고요. 그거보다 더 참혹한 일이 그 당에선 벌어졌을 겁니다. 네, 가정과 비유법을 통해서 일단 말씀을 주신 거고, 근데 제가 이제 드린 질문의 요지는 소위 이제 어떤 정당의 오선 중진이라는 분, 그리고 이제 지금의 작품의 어떤 이런 내분 사태를 중진이라고 한다면 또 이제 비대위, 즉 이제 당을 수습할 수 있는 책무를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지금 이런 내분 사태를 해결하는 관점에서 만나서 얘기를 하는 거는 나쁘지 않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드린 것인데, 본인도 못 만날 이유가 없다고 했으니 뭐 이제 뭔가 추석 연휴에 극적인 어떤 상봉을 한다든지 이런 어떤 가능성을 여쭤본 건데 그럴 이유조차가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이준석 대표가 정치인이라 어떻게 했는지 기억하시잖아요. 작년 8월 13일인가 벌어진 일입니다. 정무실장이었던 신지호 정무실장이 캠프 정무실장이 이준석 대표 그러다가는 탄핵이 될 수 있습니다라는 말 때문에 뭐 굉장히 후폭풍이 일자 그 정무실장 자르고 직접 윤석열 후보가 전화를 했어요. 위모하려고.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면 내용이 그대로 녹취가 인터넷에서 떠돌면서 무슨 사과냐, 사과의 사자도 없었다, 이렇게 녹취가 풀린 거예요. 자, 그러면 사람과 사람이, 정치인과 정치인이 만나면 신의로부터 출발해요. 신뢰잖아요. 그런데 당장 다 까버려요. 다 그냥 무조건. 정미경 최고나 또 윤상현 의원이 사실 제가 알기엔
달려가서 두 윤석열 대통령과 이준석 대표를 어떻게 어떻게 화해시키려고 해보려고, 네. 굉장히 왔다 갔다 했어요. 네. 그런데 이준석 대표 어떻게 했어요? 다 까버렸어요. 아, 정미경 최고 나 왔던 거 안다. 네. 아? 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근데 나더러 무슨 뭐 그 저 사법 리스크 다 해지해 준다. 네. 이런 식으로 제안했다. 네, 네, 네. 자, 모든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이 사람하고 이런 행태에 있는데 이 사람하고 무슨 얘기를 합니까? 한 즉시 어떻게 돼요? 수틀리면 다 까버려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종근 평론가께서 지적하시는 게 이준석의 어떤 정치 행위, 정치라는 거는 신의와 신뢰가 기본인데 어쨌든 커뮤니케이션, 진정한 소통을 하는데 자꾸 녹음하고 까고 이제 이런 언론 플레이 하면 뭐 어느 누가 이제 그분과 소통을 하려고 하겠는가라는 문제점 지적하신 거고 그래서 우스갯소리로는 윤 대통령 내지는 이제 이 상황을 정리하고 싶은 윤핵관과 이준석 대표가 목욕탕에서 만나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까지 우스갯소리 돌았어요. 자 어쨌든 우리 김종욱 교수님 이제 크게 한번 이제 한바탕 웃으셨는데 어떤 대목을 느끼신 거예요? 일단 하나는 네네네. 좀 민주당도 비판의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벌어지지 않은 사실을 전제로 해서 민주당을 비판하시는 건 제가 볼 때는 좀 민주당 당원으로서 아니 죄송합니다. 비판이 아니고 비유. 그 비유 어느 당이든 그런 상황이 만약 간다면 그러니까 그 어떻게 되느냐. 비유의 뉘앙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 공격하신 거죠. 누가 뭐라고 얘기해도.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방식은 그러니까 뭐 기준을 갖고 비판하신 건데 제가 동의할 수 있어요. 제가 왜 그러냐면 언론 최근에는 워낙 기술이 발전해서 모든 근거가 남아요. 제 한마디가 남아서 다 조국 대장경 그러잖아요. 조만 대장경. 조만 대장경. 네가 다 걸리는 건데 저는 뭐라 그랬냐면 이준석 당대표에 대해서 저는 이준석 당대표가 이 정도 문제라고 얘기하면 물러났어야 된다고 얘기했었어요. 과거부터. 성상납 의혹, 네. 증거인멸 교사 문제가 나왔으면 국민의힘이 그렇게 민주당을 만약에 그 문제로 비판했던 정당이었다고 얘기한다면 당대표는 그런 본인이 한 얘기 또는 그 당이 취했던 스탠스에 입각해서 사퇴하는 게 맞다고 저는 매번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국민의힘은 소위 성상납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볼 때는 그 논의는 사라져버리고 어느 순간 도덕적인 규범의 문제는 사라져버리고 권력 싸움들로 지금 치환되고 있는 상황들이 벌어진다고 저는 볼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있어서 네. 참 답답하다는 느낌이 분명히 드는 것이고요. 저는 뭐 제가 볼 때는 이준석 당대표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그렇다고 다른 분들이 잘하셨냐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왜 싸우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국민들은. 그러니까 저렇게 왜 싸우시지? 저렇게까지 몰아낼 이유가 뭐가 있나? 저렇게까지 비대위를 계속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냐? 국민들이 물어보는데 제가 볼 때 답은 안 하세요. 국민들한테. 설명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런 싸움을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하시니까 국민들이 봤을 때는 자기들끼리 투닥투닥 싸우고 있는데 뭐 우리한테 그게 무슨 도움이 되는 건지에 대해서 알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고 그런 상황이 계속 진행되게 되면 국민적 신뢰는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고 앞으로도 이 문제뿐만 아니라 뭘 한다고 하더라도 신뢰가 떨어진 상황에서 정당이 제기하고 있는 어떤 내용에 대해서 신뢰하기 어려운 측면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본인들 스스로가 예를 들면 지금 누워서 침뱉고 있는 상황이라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저도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 국민의힘 얘기하면 일단 피곤하고 소모적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 논쟁을 계속 해야 되나 이런 느낌도 있는 거고 그래서 딱 좀 끊었으면 좋겠는데 네. 끊으려고 하면 윤석 당대표가 가처분 신청하고 가처분 신청해서 법원이 또 반응하면 또 국민의힘은 이걸 또 이렇게 매듭을 짓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방식으로 또 밀고 이러니까 네. 제가 볼 때는 모든 평론을 중단하고 최종적으로 결론 날 때 전체 스토리를 다 더 이상 욕하기도 힘들다. 왜냐하면 이게 갑자기 이게 뭐 답이 안 나오니까요. 맨 도니까. 도돌이표를. 네. 그래서 이거 안 할 수는 없고 또 이게 맨날 또 이슈가 되니까요. 네, 뭐 신문에. 사실 뭐 그렇습니다. 이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저 입장으로서는 뭐 이제 논한 장사죠. 뭐 이제 거의 뭐 매일 돈가스를 먹는 격입니다. 자, 뻑뻑해요. 자 근데 스프도 있잖아. 스프는 좀 주세요 그러면. 스프는 이따 좀 드릴게요. 자, 그러면 오늘 당장 있을 내용만 좀 전망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진석 뭐 어쨌든 국회 부의장 비대위원장 가는 거고요. 전국이 열려서 의결되면 가는 게 이제 명백하니까요. 그럼 원내대표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 오늘 물러나는 게 좀 공식화됩니다. 네. 원내대표 누가 합니까? 의원들이 이제 선출을 해야 되겠죠. 근데 뭐 친윤이냐 비윤이냐 또 얘기 나오고 있는데 또 윤재호, 김태호 원래 비대위원장에 물망 올랐던 사람 두루두루 또 얘기 나오고 있던데. 이게 지금 이준석이 만든 프레임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네. 왜냐하면 핵관이라는 말을 누가 제일 먼저 만들었느냐? 이준석이 만들었거든요. 맞습니다. 네네. 이준석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핵관이라는 말을 왜 만들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익명으로 숨어서 자기를 비판한다. 그러니까 핵심 관계자가에 따르면 이렇게 언론이 보도를 하는데 네. 핵심 관계자 누구냐?
윤석열의 완전히 최측근이라고 스스로 자부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뒤에서 욕을 한다. 나는 실명으로 욕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난 핵관이라고 보지 않는다. 네네. 직접적으로 나하고 이 공방을 벌일 수가 있으니까 그건 네네. 떳떳하다고 본다. 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근데 지금 윤 핵관이 어떻게 쓰이죠? 뭐냐면 윤 대통령을 뭐 뒷받침한다거나 윤 대통령의 어떤 국정 운영이라든지 또는 윤 대통령의 스타일을 뭐 이렇게 따라간다거나 이런 아주 굉장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통칭이 돼요. 그래서 무조건 나빠. 결론적으로 그런 인식이 돼버렸거든요. 네. 그런데 생각을 해보시죠. 어떤 정권이 초기에 자기와 함께했던 사람들을 가장 가까이에 두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문재인 대통령의 임종석 비서실장 두고 보시자고요. 그 사람은 문 핵관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핵관이란 표현이 잘못됐 그렇게 쓰인다면 막 최측근이라고 쓰인다면 네. 광흥창 팀에서부터 출발을 해갖고 9명인가 양정철 뭐 기타 등등 해갖고 함께 그 팀을 이뤄서 금강팀과 광흥창 팀이 함께 해갖고 대통령으로 만든 다음에 거기서부터 비서실장으로 바로 끌어들인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지금으로 얘기한다면 임종석이 뭐라고 입만 떼면은 너 저 문핵관이지 문핵관이지 하고 욕하는 거나 다름없다. 네. 어떤 정권도 초기에 주류가 형성이 돼야 된다. 네네. 주류가 형성이 되지 않고 대통령의 뜻을 뒷받침하려는 사람이 비주류가 되면 어떻게 되죠? 집권 여당이 떠받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집권 여당이 야당이랑 똑같이 생각을 하고 집권 여당의 비주류만 네. 대통령을 옹이하려고 하고 하면 뭐 입법이 하나라도 되겠습니까? 그대로 지지율 떨어지고 완전히 식물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네. 자연스럽다. 당연히 그 주류가 형성이 되고 그 주류로 하여금 이 당 운영을 초기엔 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네. 정권 승계의 어떤 과정 속에서는 네. 뭐 사실 둔화가 될 수밖에 없지만 집권 초기 한 1년, 2년 창업기와 성장기는 해줘야 돼요, 당연히. 집권 네네. 어떤 뭐 정권이 안 그랬습니까? 근데 지금은 뭐만 했다 그러면 뭐 원내대표, 아니면 비대위, 아니면 앞으로 당대표 선거에 누가 출마한다 그러면 그거부터 얘기할 거예요. 또 친윤이야? 또 윤핵관이야? 이런 식으로 뭐 프레임이 걸려버려서 네네. 저는 비판의 요지가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뭐 친윤이든 비윤이든 뭐 구분하지 않고 그러면 이게 지금 사실 엄중한 상황 아닙니까? 비대위원장이 이제 정진석 위원장이 하시는 거고 비대위원이 이제 선임될 거고 원내대표는 또 이제 당연직 비대위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비대위원의 한 사람으로서도 이제 그 비대위의 구성원이니까 당연히 중요한 자리인데 원내대표라는 자리가 추석 연휴 이후에 이제 선출합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 될 것인가? 친윤 비윤 구분 말고 그냥 전망만 해주신다. 그러니까 지금 뭐 언론에서는 박대출, 뭐 윤재옥, 뭐 이런 네네네, 이름들이 맞아요. 오르내립니다. 주로 이건 지역적으로 또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 안배도 TK 하니까요. 쪽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네. 이런 얘기도 있고 왜냐하면 TK 네. 지지율이 워낙에 집토끼의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네. 만약 그런 식으로 표현한다면 저는 수도권 의원이 지금 하는 것이 좋다. 수도권. 왜냐하면 비대위는 사라져요. 네. 비대위는 이제 한 몇 개월 후에 사라질 거예요. 하지만 네네. 원내대표는 1년 이상 해야 돼요. 1년을 해야 돼요. 음. 그러면 지속해 하는 어떤 상황 속에서 나중에 전당대회에 실제로 그 당대표와 호흡을 맞춰가면서 하려면 네. 아마 당대표라든지 이쪽은 PK와 TK 쪽이 장악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대주주니까. 네네. 그러면 거기에 또 호흡을 맞춰가면서 총선에서 대비하려면 사실 수도권이 튼튼히 뒷받침돼야 되거든요. 네네네. 수도권 민심도 네네. 헤아려야 되고 예. 그걸 전체적으로 전달하면서 전체 판을 형성해 줄 사람이라면 1년을 앞으로 해야 될 사람이라면 수도권에서 나와야 된다는 생각이 계속 있습니다. 요즘 지금 언론에서 윤상현 의원 얘기 나오고 그래가지고요. 저도 이제 여쭤보고 싶었던 건데 누가 가장 그럼 유력합니까? 김종욱 교수께서 보시기에는? 전 모르겠고요. 대통령은 아시겠죠. 대통령 당무 개입 안 하시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그렇게 믿으세요? 아니 뭐 본인이 민생을 챙기시고 지금 수해 복구 현장을 매일 가시는데 민생 챙기시느라 바빠서 당무 개입 못 하십니다. 그러니까 문자 보내놓고 민생 문제 매진하느라고 그걸 아니 모르시는 그때는 거 그랬지 같습니다. 지금은 안 그러신다고 지금. 아니, 그러니까 제가 한번 알려져 쭉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쭉 한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언론 보도 나오는 걸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예, 대통령 직접 뭐 통화해서 물어볼 수는 없는 거니까. 네네네. 예를 들면 배현진 최고위원 사퇴했을 때 네. 보수 언론에서 나온 게 뭐냐면 대통령실 기류를 반영해서 사퇴했다라고 네. 얘기했었죠. 그다음에 TV조선에서 아마 단독으로 보도했을 겁니다. 네. 대통령실은 당의 비대위 전환에 의견을 전달했다. 음. 다 됐어요, 이렇게. 다 됐습니다. 그 이후에 또 지금 최근의 상황을 보게 되면 대통령이 의청 전후로 전화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 전화 내용에 막 초재선들이 집단적으로 얘기하면서 네. 소위 당의 흐름과 다르게 얘기하는 중진 의원들에 대해서
소위 세게 공격을 했었죠. 네. 그다음에 또 최근에 박주선 비대위원장이 불거진 문제와 관련해서 많은 언론 보도들은 윤심이 반영된 거라고 다들 다들 언론에 얘기를 했었죠. 네. 모든 바탕에는 윤심이라고 하는 것이 다 깔려 있는 것이고 예, 예. 모든 언론의 초점도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하는가가 가장 초점이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TK 출신이 돼야 되느냐, 추적권 출신이 돼야 되느냐, 친이냐, 비윤이냐 이런 걸 떠나서 저는 예를 들면 윤심의 의중으로 알고 있는 대통령실의 정무적 판단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 네. 아마 이후에 원내대표 선거를 통해서 누가 당선되게 되면 제가 볼 때 모든 해석의 초점은 제가 볼 때는 거기에 있을 거라고 봐요. 네. 왜 대통령은 그다음 대통령실은 왜 저 원내대표를 선택했을 것인가? 아마 그건 제가 볼 때는 선택된 다음에 언론 보도를 보게 되면 확인이 되겠죠. 뭐 알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말씀 주셨으니까 더 여쭙지는 않겠고 그러면 이제 그 대목을 저희가 다시 돌아가긴 해야 될 것 같아요. 19일이 원내대표 선출이니까 그 얘기는 저희 짚었고요. 14일이 당장 이제 가처분 신청에 걸려 있는데 당장 이번에 이제 비대위 출범하게 되면 또 가처분 신청 하겠죠. 그리고 아까 이제 소모적이라는 표현 주셨습니다만 소모적인 얘기를 아주 짧게 한 5분만 하겠습니다. 똑같은 판사가 판단한다고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결론은 그러면 뭐 또 일부 인용 뭐 내지는 전부 인용 이런 식으로 흘러가게 되면 그러면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뭐가 되는 겁니까? 자, 14일 날 하게 될 그 결정은 많은 부분이 이미 사유 없음, 이전에 있었던 적격 없음, 네, 사유 맞아요. 없음으로 돼요. 예, 예. 왜냐하면 자 일단 주호영 비대위원장도 이의 신청을 했잖아요. 그것도 같이 심리가 됩니다. 네네. 그런데 자기가 지금 비대위원장 새로 임명이 됐으므로 네. 그 상황 자체가 소멸돼 버린 거예요. 예, 예. 자, 그다음에 비대위원들한테도 했어요. 이준석 대표가. 네. 근데 비대위원 다 그렇습니다. 사라진다고 하잖아요. 네네네. 그럼 사유가 없어요. 네. 심리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네네네. 어? 다시 잡아주세요. 예. 그래서 세 번째가 아니라 네. 이번에 만약에 이제 오늘 당장 하면 오늘 당장 뭔가 가처분 신청을 또 오늘 안 하잖아요. 알겠습니다. 네. 예. 아까 그 교수님의 그 전제를 다시 했어요. 그렇게 벌어지지 않은 일로 네, 알겠습니다. 전제하시는 건. 알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일단 이 2차 가처분은 크게 의미가 없는 상황이다. 왜냐하면 네, 맞습니다. 이미 이제 이 당원 개정과 이 문제를 갖고 3차 가처분을 아마 들어갈 거예요. 예, 그럼 예. 이제 이쪽에서 완전히 구비가 된 비대위원까지 다 선정이 된 다음에 네. 그걸 갖고 종합적으로 다시 걸면 거기서부터 다시 의미 있는 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로 봤을 때 의미 있는 네. 그런 3차 심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면 이제 계속 가처분 신청이 들어오니까 같은 날에 병합해서 처리해가지고 이제 예를 들면 결정문이 나오거나 할 텐데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일정 부분 소멸된 것들도 있으니까 이제 그것도 같이 판단이 되거나 아니면 이제 판단 자체를 안 하는 일이 벌어지겠죠. 근데 뭐 가정하는 거 이제 두 분 다 별로 안 좋아하셔서 제 가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어쨌든 뭐 원내대표가 19일에 뽑히고 뭐 아무튼 뭐 그 시기 이후에 비대위원을 따로 걸든 아니면 전국이 통해서 비대위원장이라도 어쨌든 만약에 걸게 되면 걸 수는 있다고 하거든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추석 연휴 위에 또 다른 판단이 있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거를 가정하자면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입장도 좀 고려를 해보면 난감해질 것 같아서 여쭙는 거였습니다. 그렇죠. 뭐 이제는 이제 이름을 명기해서 가처분 신청을 하겠죠. 어제까지는 뭐 이제 성명불상자 얘기 네, 나왔었는데 네, 이제 네, 정진석이라는 이제 네, 하겠죠. 대상이 확정됐으니까. 근데 그러니까 이거 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저는 다른 게 우려가 아니라 법원 판결문이 너무나 명료해요. 그러니까 법원 판결 맞다 틀리다 문제를 떠나서 너무 명료해서 이 법관들 스스로가 자기 판단을 뒤엎기가 되게 어려운 지경까지 만들어놨어요. 법원 판결문을 보게 되면 네. 전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왜 계속 그러냐면 전 누가 옳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사법부의 문제를 우회하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던 시간을 좀 두고 원내대표가 네네네. 직무대행 체제를 하면서 소위 새롭게 비대위를 뿌리는 절차 방법들을 다시 진행을 하는 방법밖에 저는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건데 네. 이제 진행할 거잖아요. 네네. 조만간 네네. 원내대표가 뽑히게 되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면 그때는 이거는 좀 진행될지 모르겠어요. 그때 만약에 비대위를 다시 구성하게 되면 만약에 가처분 인원 저는 그러니까 그렇게 가게 되면 소멸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러면 네. 한 9월 말 10월 초가 되면 네. 근본적인 문제가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하는데 저는 드는데 정진석 체제까지는 네. 제가 볼 때는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음. 그 이유는 모르겠는데 네, 여기까지는 문제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여전히 비상상황 문제에 대해서 해소가 안 됐기 때문에 네. 저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 법원이 내가 그때 판단했을 때 비상상황의 의제성과 지금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예. 제가 볼 때는 제 3차 비대위가 비대위는 좀 안 걸리지 않을까. 아 이거 저 좋은 의미로 말씀드립니다. 아니 글쎄요. 예.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조심스럽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전제는 네네. 이렇게 지경을 이렇게 만든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에 대해서 네. 사실 비판적이에요. 솔직히 저도 음. 전제는 하지만 예.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해서의 어떤 예, 판단을 예. 되돌려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건 굉장히 소모적이라 예, 그것도 소모적입니다. 현재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분석과 또 전망을 하는 어떤 입장에 당에 대한 예, 예. 입장을 뭐 강변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예, 예. 다시 전제를 하는 건 뭐냐면 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럼 새 원내대표가 가서 비상 상황 그러면 비상 상황이다라는 판단이 판결문으로 봤을 때는 똑같은 판사는 똑같이 판단을 할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그렇게 하더라도 그것이 음. 근데 이 상황으로 봤을 때 당시에 이 판사가 판단한 상황은 인위적으로 만든 상황. 그러니까 사퇴 의사만 밝히고 아예 사퇴를 안 한 사람 네네. 부터 시작을 해서 정미경까지 포함을 한다면 정미경 최고의 입장까지 다 포함을 한다면 인위적으로 무너뜨렸기 때문에 이 당시 상황으로 얼마든지 전국 위에서 보궐로 한 명이라도 더 포함을 시키고 뭐 해갖고 과반을 만들 수 있었다라고 표현을 해요. 예. 근데 지금 상황을 다시 지금 상황을 보자고요. 지금 예, 상황. 예. 내가 늘 주장하지만 예, 예. 그때 상황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하지만 지금은 김용태 최고하고 음. 당연직 두 사람밖에 더 있느냐. 음. 당연직 이 두 사람이 사퇴를 해서 서로 뽑는다고 하더라도 그건 똑같은 거고 예. 2대1이니까 누구냐가 문제가 아니라 정당성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권성동이라는 사람이 책임에 대한 문제지 그냥 법원으로 봤을 때 권성동의 책임이 있냐 없냐가 아니고 이 두 사람은 당연직이고 한 사람은 선출직이 세 사람 남아있다라면 그만 판단할 거 아니에요. 이게 사퇴를 해서 새로운 사람이 있든 없든 법원은 그거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 그렇다면 이 세 사람을 놓고 이게 비상이냐라고 봤을 때 지난번엔 비상이 아니다. 근데 지금은 비상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당원 당규도 만들었지만 예. 왜냐하면 다시 나머지 그러니까 이준석 빼고 넷 빼고 다섯을 전국에서 보궐로 한다 불가능한 거거든요. 상식적으로 예, 예. 한 명을 보궐로 한다 그건 인정을 하지만 네. 5명을 보궐로 해서 몇 개월 남겨놓고 한다 이거는 사실상 국민의힘이 돌아갈 수 없는 가장 큰 이유예요. 그러니까 비판을 받든 뭘 하든 우회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전 지도부들이 문제가 있지만 네.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전 법원 판결도 당시 상황에서는 비상을 인위적으로 만들었지만 그런 거를 다시 생각 안 한다. 왜냐하면 지금 상황을 판단해야죠. 예. 지금 상황을 판단해서 이건 그래 최고위의 기능이 상실됐어. 당원 당규 개정 이전의 상황으로 보더라도 예. 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저희가 이제 다음 주에 정기남 교수님과 포함해서 이 두 분을 같이 이제 목요일에 또 모시게 되는데요. 그때쯤이면 그죠? 수요일 언제지? 제가 지금 날짜가 헷갈려가지고 14일이 수요일이고 그럼 다음 날에 15일에 뵙는데 아마 이 얘기를 또 하진 않을까 싶어가지고 자 저희 너무 오늘 모기 잡느라고요 시간을 많이 썼습니다. 앞에서 모기를 많이 저희가 잡았거든요. 한 3마리 잡느라고 시간을 많이 썼기 때문에 피를 봤어요. 네 맞아요. 챙챙 피를 보는 바람에 주제는 너무 많은데요. 저희가 이 주제는 그냥 넘겨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 주제를 바로 이어갔다가 저희가 7분 만에 방송을 종료를 해야 돼가지고요. 다음 주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자, 강대강 대치 뭐냐? 이제 민주당 상황 잠깐 짚을 건데요. 지금 이쪽에서는 타겟이 바로 김건희 여사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물론 이제 고발 대상은 윤석열 대통령이 주된 고발 대상이지요. 특히 이제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는 보석 신고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제 이런 부분이 하나가 걸려 있고 특검 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학력 위조, 이제 뭐 논문 위조,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다시 한번 좀 지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맞불을 놓은 상황은 사실 이재명 당대표 관련된 사법적인 판단들, 의혹들 또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 지금 불을 지피고 있죠. 특히 이제 쌍방울에 대한 얘기가 오늘 조간에 실려 있는데 이제 그 내용 좀 짚으려고 하려고 해요. 근데 특검은 사실 좀 뭐 저희 다 길게 얘기할 시간이 없어서 특검은 사실 근데 김종욱 교수님 대통령이 안 받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뭐 지금 민주당이 정치 공세하는 겁니까 뭡니까? 예, 뭐 저는 방송에서 얘기를 했었어요. 특검은 쉽지 않다. 네. 불가능할 거다 아마. 네. 지금 상황에서 여야가 합의를 하지 않게 되면 계속 공존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고 패스트트랙 언제 담아가지고 언제 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제가 볼 때 안 되는 아니 상황. 가도 대통령이 안 받으면 안 되는 거죠. 아 그리고 이제 나중에 통과가 네. 된다. 패스트트랙 하고 난 네, 다음에 네. 통과가 된다면 이제 안 받는 거니까 예. 장기전이죠. 전 그래서 핵심 특검이라고 하는 건 요건의 핵심은 법률적인 요건도 중요합니다만 여론의 요건이 중요하다. 예. 여론이 안 되겠어 도대체 검찰을 못 믿겠어라고 하는 여론이 진짜 60, 70%처럼 들끓어서 국민들이 적어도 특별하게 검사에게 지정해서 수사하지 않으면 안 돼라고 하는 상황이 와야 예. 저는 그때야 저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음. 특검을 실시할 수 있다. 네. 근데 지금 왜 제기했겠냐? 제가 볼 때는 음. 물 타는 거죠. 또 누가 뭐라고 얘기해도 네, 네. 여야가 물타기다? 추석 밥상에 물타기를 하는 건데 네. 근데 예를 들면 이제 이 문제와 관련해서 마찬가지인데 물은 누가 탔느냐? 제가 볼 때는 뭐 이건 제가 추정하는 겁니다만 뭐 검찰이나 국민의힘에서 일단 물을 탄 거죠. 이재명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서 예. 예를 어떤 들면- 상황에 물을 탄 겁니까? 뭐 일단 출석 요구와 관련해서 뭐 소환이라고 얘기하면서 소환 아니잖아요. 출석 요구잖아요. 예, 그리고 예. 강제 조항 아니잖아요. 임의 사항이잖아요. 네네. 임의 사항에 대해서 계속 세 차례 얘기했는데 들어주지 않으면 검찰은 법원에다가 체포영장 발부하면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제가 볼 때는 9월 6일 날 다른 두 건은 서면 조사 받고 이 한 건에 대해서만 와서 예를 들면 조사 받아라고 얘기하는 게 예, 예. 저는 야당 입장에서야 어떤 정치적 판단을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예. 여기 내에서도 뭐 강성 의원들이 아마 의청을 주도했겠죠. 같이 합시다, 맞불 옵시다. 어떻게 네네네. 추석에서 저 이재명 사법 리스크만 올립니까? 이런 제가 볼 때 그런 어떤 정치적인 판단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특검 제가 볼 때 저 쉽지 않죠. 지금 당장. 뭐 근데 쉽게 얘기하면 이제 그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고 이제 축제 끝나고 새로운 반장을 뽑았는데 반장 선빵을 때린 건 그쪽에서 먼저 때렸으니까 그럼 우리도 이제 공격하겠다. 이제 협치 묶이고 있네. 이제 전면전이다. 전쟁이다. 그게 그래서 등장한 거다라는 이제 그런 해석들이 있는 거고요. 전쟁은 이제 보좌관이 쓴 문자에 알겠습니다. 예, 제가 또 괜히 상황을 추측과 가정을 통해 소설을 써서 여러분 대단히 아니 나중에 공식적으로 전쟁이라고 얘기했어요. 또 그렇죠. 나중에는요. 그러니까요. 자, 근데 저희가 이제 그 특검 논쟁은 사실 뭐 이미 많이 나왔던 얘기니까 하나만 요거는 이제 저희가 4분 남았으니까요. 이재명 측근 이화영 뇌물 혐의 수사 쌍방울 법카 1억 쓴 정황 이제 이게 중앙일보 보도예요.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실 그 검찰 소환 통보 얘기가 나왔을 때 쌍방울이 막 스릴러다. 이거 범죄형 스릴러 이거 주목해야 된다. 근데 민주당 쪽에서는 이거 이미 대선 때도 이미 털었던 이슈인데 이거 이미 철진한 이슈를 자꾸 들이밀어 가지고 이 논쟁 짚이지 마라 이제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쌍방울 유효합니까? 자, 첫 번째는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한 가지가 네네. 두 건은 서면 다 응했는데 이번에는 왜 출석했느냐 그게 아니고 두 건은 그러니까 기간의 주체가 다르고 시기가 다르거든요. 네. 세 건 중에 이 경기남부청과 관련해서 서면했고 응했어요. 두 번째가 수원지검일 거예요. 네. 응했어요. 세 번째가 역시 서면 조사를 보냈어요. 네. 다 서면했는데 네네네. 아예 대답을 안 한 거예요. 이건 다 확인된 겁니다. 네, 네. 이재명 측에서 아예 하겠다 안 하겠다 전혀 대답이 없었기 때문에 네. 그럼 출석해라라고 통보를 한 거니까 이게 그냥 불쑥 세 번째 그냥 출석 요구서부터 보낸 건 아니라는 거. 공소시효도 얼마 안 남아 있었고요. 예예. 자 다시 이제 쌍방울로 오죠. 예. 이게 모든 게 다 이재명 후보 시절에 특유의 화법이 사실 부메랑으로 돌아온 건데 예. 국정감사에서 이 쌍방울과 관련해서 계속 질문이 들어가니까 그때 이렇게 했거든요. S그룹이요. S그룹 나랑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예. 거기서부터 사실 다 출발을 합니다. 허위사실 세 가지가 다 부인한 것서부터 출발을 하잖아요. 네. 근데 지금 여기까지 온 지경은 뭐냐면 거의 10가지에 관련돼서 본인이 직접적이다 아니다라는 건 내가 돈 받은 게 없다라고만 주장을 하지만 예. 그러나 나와 관련된 진짜 한 수십 명이 다 쌍방울과 에서 돈을 받았다고 한다면 예. 그것과 관련해서 내가 돈을 안 받았는데 나는 거기서 네이밖에 안 샀는데 이게 말이 되느냐는 거죠. 결정적으로 뭐 이태영 변호사부터 이건 다 나온 것이고 네네. 최근에 오늘의 가장 큰 특종은 네. 이화영 평화부지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왜 문제가 되냐면 쌍방울이 지금 이 경기도지사 이재명의 가장 큰 업적 중에 하나가 북한과의 교류거든요. 예. 그때 아택 평화교류협의회를 만들어서 네네. 북한에 실질적으로 북한
사람들 내려왔잖아요. 이해찬 당 대표가 가서 막 축사도 하고. 근데 결론적으로 얘기했을 때 그거 누가 다 만들어줬습니까? 수억 원을 쌍방울이 다 대줬어요. 돈도 대주고 사무실 임대도 공짜로 다 해줬어요. 네. 그리고 평화부지사가 이거 다 기획을 했는데 그 평화부지사가 평화부지사 시절에도 쌍방울이 준 법인카드를 사회이사 시절에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네. 그거를 계속 써서 1억이나 했다. 이건 그러니까 결정적인 뇌물이고요. 네. 뇌물의 대가는 뭐냐는 거예요. 네, 그러면 1억 원을 그러면 이화영의 이것도 이화영 나 모릅니다. 나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니 근데 그 모를 수가 없고 아니 근데 글쎄 어쨌든 이렇게 네. 얘기할 수 있느냐는 거죠. 내가 모르는 사람 다 모른다며. 김문기도 모르고 유동규도 안 친하고 다 그렇게 저한테 얘기했는데. 시간 주실 거죠? 하지만 이재명 후보가 법카를 쓴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뭐 반론은 나올 수가 충분히 있을 텐데요. 저희가 이제 시간이 1분밖에 안 남아가지고 1분 좀 더 근데 이제 저희 김 PD 한 1분만 더 써도 돼요. 하나는 그러니까 수십 명이 돈을 네. 받았다는 건 뭐 아직까지 밝혀진 게 아니니까요. 근데 네. 그건 제가 볼 때 수사 중이기 때문에 네. 수사 중인 상황을 가지고 받았다고 말씀하시는 건 좀 과도하다. 사회이사로서 돈 받은 것도 돈 받은 겁니다. 아, 그건- 나쁘다 좋다가 아니고 다 사회이사였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럼 뉘앙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회이사 돈 받았다고 말씀하시는 거랑 수십 명이 돈을 받았다고 말씀하시는 건 다른 뉘앙스가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네네네. 거고요. 이화영은 제외하고요. 네. 제가 이렇게 말씀하시면 쌍특검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권성동 원내대표가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네. 쌍방울 발행 100억 원의 10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페이퍼 컴퍼니 두 곳이 사들였는데 그중 하나가 그중 한 곳의 사회이사가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사인 이태영 변호사였다. 이렇게 문제제기한 거예요. 네네네. 똑같이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제품 및 디자인 전략팀 이사예요. 그 논리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권성동 원내대표 논리로 얘기하게 되면 예. 스릴러 같은 범죄라고 말씀하시면 김건희 여사도 스릴러 같은 범죄가 되는 거고요. 또 하나 경기지사 시절 아태평화교류협회 단체 아직까지 아무것도 밝혀진 건 없습니다. 실제로 이 문제 이가 행사만 한 거죠. 네, 네. 이런 행사 되게 많이 하죠. 예. 뭐 경기도가 이 행사라는 게 나쁜 건 아닌 거죠. 네네네. 그렇게 따지면 코바나 콘텐츠 전시 후원한 업체가 12억 규모의 시공을 진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쌍방이 예를 들면 이렇게 공격을 하는데 동일한 논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증되지 않은 사실인데 네. 그것이 확증된 스릴러의 범죄처럼 얘기하는 건 제가 볼 때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다. 그럼 제가 또 이렇게 말씀하시면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럼 제가 또 이재명 당대표가 얘기하는 쌍특검 하자라고 얘기하는 거에 근거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만약에 권성동 원내대표의 논리대로 얘기한다면 스릴러적 범죄가 이재명 당대표에게 벌어졌다고 얘기하면 동일하게도 김건희 여사에게 스릴러 같은 범죄가 벌어지고 있다고 저희는 동일한 논리로 추정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쌍특검 하자고 얘기하는 거에는 근거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쌍특검 해야 되는 겁니까? 고민스러운 대목이 있는 거죠. 저는.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다른 뜻은 아니고요. 예. 뭐 두 분 말씀 충분히 못 들었습니다. 저희가 아쉬워가지고. 근데 이게 제가 지난주 이제 정치본색 방송에서 이 쌍방울 얘기를 권성동 원내대표가 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각을 좀 잡은 것 같다. 이제 쉽게 얘기하면. 분명히 이거 관련된 이제 추가적인 보도가 나오고 이 의혹과 관련된 수사에 좀 집중적으로 들어갈 예정인 것 같다라는 표현을 한 적이 있는데 실제 이런 보도가 나온 걸 보면 앞으로도 이제 여야 정쟁 사안으로 한 구달 또 떠오른 것 같아서 그 대목을 짚어본 건데 이제 물론 이제 수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요건 저희가 좀 저는 이건 철저히 수사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게 네네네. 변호사 대납 문제이기 때문에 쌍방울 문제 같은 경우는 예, 철저히 예. 수사해서 밝혀야죠. 사실인지 유죄인지 유무죄인지 네. 안 밝히면 아주 골 때려지죠. 이건 오히려 골 때리시는 오히려 골 분이군요. 때려지는 가는 거죠. 예, 계속, 네네. 쌍특검에 대한 명분이 확실해졌다는 표현까지 저희가 들으면서 아니요, 권성동 원내대표 말이 사실이라면 사실이라면 죄송합니다. 사실이라면 예. 자, 사실만 갖고 얘기하겠습니다. 가정과 추정으로 방송을 하지 않는 이슈 탱크였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모기 잡느라고 시간을 너무 많이 썼는데요. 예, 많은 분들이 의견 남겨주셨고 제이뭉씨님 오늘 새로 이제 스픽스를 아셨는데 아무튼 좋은 말씀 많이 남겨주셨네요. 저희가 시간이 없어가지고요 다 소개를 못 해드리는데요. 이어지는 정치본색도 뜨겁게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이종근 정치평론가,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추석 연휴 잘 보내십시오. 네, 고맙습니다.